안녕하세요. 예리숲에 찾아오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가 일상에서 반짝하고 빛비춤 받은 소소하지만 소중한 순간들에 대한 얘기부터 해볼게요. 내 일상의 반짝 모멘트 코너입니다. 지난해 토니상 6관왕을 휩쓸면서 K-뮤지컬의 성과를 드높인 어쩌면 해피엔딩이란 작품 다들 들어보셨죠? 네, 헬퍼봇들이 만나서 사랑을 나눈다는 정말 기상천외한 그런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이잖아요. 저도 뮤지컬 팬이라서 꼭 한번 보고 싶었는데 예매창이 열리기 무섭게 표가 늘 매진되는 바람에 아직까지 안타깝지만 보진 못했습니다. 다행히 이 작품으로 토니상 극본상을 받은 박천유 작가가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바람에 그 뮤지컬의 주요 장면들이 거기 삽입되어서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아쉬움을 달랠 수가 있었죠. 팬심으로 제가 박천유 작가의 여러 인터뷰 영상을 찾아보기도 했는데요. 그중 한 인터뷰에서 깊이 공감이 가는 그런 대목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바로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가시나요? 사실 그 박 작가가요, 지금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그런 작가의 반열에 올랐지만은 창작자로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힘겨운 시기를 겪어야 했었다고 해요. 이 어쩌면 해피엔딩이라는 작품을 기획하고 구상하는 동안에도 그랬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문득 자기가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대요. 그 바람에 몸과 마음의 건강이 상하고 있다는 것도요. 그때 결심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지 않으니까 나라도 나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자라고요. 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자기에게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금은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돌아보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려고 애쓰면서 저 자신에게는 좀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많은 엄마들도 그렇지 않나요? 예컨대 식구들한테는, 자녀들한테는 정말 진수성찬을 차려주려고 노력을 하면서 혼자 먹을 때는 그냥 얼렁뚱땅 대충 끼니를 때우기 일쑤잖아요. 그래서 박천유 작가는요, 일상에서 사소한 노력들을 기울이기 시작했대요. 혼자서 먹을 때도 아주 예쁘게 테이블 플레이팅을 하고요. 잘 때도 좋은 잠옷을 일부러 꺼내 입었대요. 몸을 닦을 때도 아주 좋은 품질의 수건을 꺼내서 쓰고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은 이런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또 어떤 인상 깊은 인터뷰를 보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지난해 아파트란 노래를 불러서 또 K-팝의 위상을 드높였던 가수 로제가 한 얘기였어요. 로제가 지난해 MTV에서 한국 가수 최초로 올해의 노래 부문 상을 받았거든요. 그때 수상소감에서 그 아파트란 노래를 같이 부른 브루노 마스, 그리고 뭐 프로듀서 테디, 블랙핑크 멤버들,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한 감사 인사를 쭉 전하고 난 다음에 정색하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다면서 자기 자신에게 감사한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심리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치료사가 날마다 스스로에게 감사하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걸 실천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와 함께 정말 힘든 시기에도 포기하지 않은 자기 자신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수상소감을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일단은 그런 세계적인 대스타가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시상식 무대에서 심리상담 치료를 받고 있어요 라는 그런 소감을 털어놓은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을 했고요. 다음으로 이제 그런 수상소감이란 게 대개는 다른 사람들한테 인사치레하다 끝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따로 시간을 일부러 할애해서 당당하게 나 자신에게 감사해요 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모습이 너무 멋지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도 새해엔 이 두 분한테 영향을 받아서 두 가지를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나 자신에게 친절하기, 그리고 스스로에게 감사하기.
지금부터는 숲에 묻고 숲이 답하다 코너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에게 조언을 청했던 많은 분들과의 대화를 간추려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제가 기획하고 제작했던 차이나는 클래스에 오랫동안 패널로 출연했던 배우 남보라 씨입니다. 국민 장녀라는 별명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보라 씨가. 그러니까 그 많은 동생들 건사하랴, 일하랴, 또 봉사하러 다니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았죠. 그런데 제가 지난해 봄에 보라 씨가 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런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자기가 바쁠 때는 바빠서 못 쉬고 또 어쩌다가 일이 없을 때는 다음에 일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때문에 제대로 쉬지를 못한다고요. 그렇겠구나 하고 공감이 갔어요. 왜냐하면 배우라는 직업도 다른 프리랜서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일을 할 수 있고 없고가 결정이 되잖아요. 제가 보라 씨를 굉장히 많이 아끼기 때문에 이런 조언을 그때 해주었습니다. 보라 씨, 한 작품이 끝나고 다음 작품이 다시 들어올 때까지 너무 초조해하면서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선물 같은 시간을 한번 선사해 보라고요. 무슨 소리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길래 제가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다음 작품을 할 때까지 이때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어떤 그것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하는 걸로요. 그랬더니 보라 씨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한 가지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었대요. 일본에서 한 달 사는 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당장 해보라고 했죠. 동생들도 이제 다 커서 자기 앞가림 하는데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제가 배우고 있는 발레에 관련된 이야기도 한 가지 해주었거든요. 발레에 여러분 플리에라는 동작이 있어요. 플리에가요, 이 고관절부터 이렇게 바깥으로 돌려서 다리를 구부리는 동작이에요. 이게 많이 구부릴수록 높이 뛸 수 있거든요. 말하자면 점프를 하기 위한 준비 동작인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요, 높이 뛰었다가 땅으로 착지할 때도 이 플리에가 필요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다리를 뻣뻣하게 세운 채로 딱 떨어진다고 하면 몸에 무리가 가겠죠. 무릎 같은 관절이 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저는 비단 발레에서뿐 아니라 인생에서도 이 플리에가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33년 동안 다녔던 직장을 갑자기 그만두게 되고, 그리고 발레를 처음 배우러 갔던 날 이 플리에에 대한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때 깊은 깨달음이 온 거예요. 지금 나에게는 플리에 시간이 너무 필요하구나. 정말 지난 시간 동안 제가 미친 듯이 바쁘게 달려왔는데 잠시 멈추고 이제 안전하게 착지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라고요. 그렇게 플리에를 깊이 낮은 자세에서 구부리고 하다가 어느 순간 나 이제 충분히 힘과 에너지가 축적이 되었는데 라고 생각될 때 또 그때 다시 뛰면 되겠구나, 다시 날아오르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보라 씨도 그동안 정말 누구 못지않게 바쁘게 살아왔던 걸 제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충분히 쉴 자격이 있다고, 고생한 자신에게 정말 선물 같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친절을 베풀어 보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다음 작품이 들어올 때까지의 시간을 플리에 시간으로 활용해라. 그리고 충분히 플리에를 했다고 생각될 때, 힘과 에너지가 축적이 됐을 때 다시 멋지게 도약하면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도 예리숲에서 함께 하신 시간 즐거우셨나요? 네, 저희는 다음번에 스필링하러 또 다시 만나요.